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운영 체계라든지 교회의 교육 체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어떤 체계가 잘 갖추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한데, 이 체계들이 교회에서 이제 운영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것은 누가 보냐면 성도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아합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이 다음 세대들이 보고 이 체계가 안정되어 있다면, 참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죠.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도 어떤 교회의 운영에 참여를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이러한 체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잘 되어 있는 체계들을 우리가 배워서 또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체계가 만약에 이렇게 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다면 이 체계도 또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이 체계 그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영향이 되어지겠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의 교육 체계나 운영 체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 체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날짜를 한번 볼게요. 23년도라 해봅시다. 여기 23년도 해볼게요. 이것을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이제 교육 체계를 교회의 교육 체계를 현실을 한번 봅시다. 목사님들이 24년도 1월 달에 첫째 주죠. 첫째 주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 비전을 위해서 11월 달, 11월 달, 12월 달, 10월 달부터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교육부에서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통 12월 달에 이제 봉사자들을 찾죠. 헌신자들을 찾죠. 교사, 부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렇게 담당 교육자분들도 보통 이때 결정이 되어지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의 문제다, 예산.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을 공회에서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지죠.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이 예산을 이제 재정부에서 짠다는 말이에요. 짜는데, 이 첫째 주, 이것도 1월 첫째 주에 보통 이렇게 예산을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이 예산을 발표하기 전에 이 재정부에서는 모든 교육기관에 계획서를 받겠죠. 계획서는 각 기관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이 계획서를 제출하죠. 그러니까 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서 이걸 취합을 해서 이때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각 기관, 그러니까 주일학교만 한정돼서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그러면 언제 이 사업계획서를 짤까? 내년도. 이때겠죠. 이때 부장들과 교사들이 정해지니까. 보통 11월 달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부장님들과 교사들, 교사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부장님들과, 그리고 이제 그 교육자분들이, 서로 의논해서 사업 계획을 짜고 할 거잖아요. 그 사업 계획 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24년도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짤 거잖아요. 그렇게 짜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사업 계획서를 짜는 것은 늦어도 12월 달이고요.
그렇죠? 비전을 세우는 거, 올 내년에 우리 그 주일학교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은 12월 달, 빠르면 11월 달에 세우게 되는 거죠.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데 목사님의 선포하는 것은 1월 달이에요. 그러면 1월 달에 발표하기 전에 주일학교의 사업 계획들은 결정이 되어 있겠죠. 예산에 이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일학교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아래에서 각각 기관의 계획들과 어떤 비전들이 정해져야 돼요. 또 예산이 하고. 그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 선포를 한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예산은 2월 달이나 이때 발표가 되어지겠죠. 그럼 1월 달은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한 방향으로 교회가 교회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각 기관, 특히 이제 주일학교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11월 달이나 10월 초에 부장, 교역자, 교사들이 모집이 돼야 되겠죠. 결정이 돼야 되겠죠. 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교사가 되면 좋겠죠. 예. 이것이 11월 달이나 12월 달 초에 결정을 하고 이 사람들과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내년에는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공유가 돼야 되겠죠. 이것과 이것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교회의 방향과 함께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준비를 하시라라는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교육자와 부장 선생님들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 결정된 것은 24년도부터 실천이 되어질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잘 짜여진 거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교육은 주일학교나 교육기관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이렇게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방향이 같은 확률이 거의 없겠죠. 예. 그럼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미리 어떤 사업 계획을 추진할 사람들은 미리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사람들과 목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결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잘 짜여진 체계가 만들어지고요. 이 체계가 하나의 룰이 되어서 이 체계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 예.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간접적인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의 운영이 다음 세대가 또 그 주축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바람직한 교회의 운영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어른들이 이러한 잘 갖추어진, 바람직하게 갖추어진 체계를 단단히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